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순천에서 밤사이에 확진자 12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에서는 어제 오전에 기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 의원과 관련해 접촉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해외 입국 2명을 포함해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전남도가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 가운데 2명은 가족으로 의심 증상을 보여 어제 오전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이동 동선에 이달 1일부터 최근 4일 동안 택시가 포함돼 택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확진자 2명을 포함해 6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확진됐는데요. 어제 오전 광주에서 확진자로 분류된 순천 거주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 광주 확진자는 광주의 병원에 입원하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감염 경로는 불분명한데요. 어제 확진된 광주 북구 거주자 역시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가격리 중에 증상을 보인 3명이 확진되는 등 광주에서도 어제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가 늦어져 지역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 한 구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광주시청과 구청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직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광주시청에 들어와 서류를 살펴봅니다. 같은 시각 광주 광산구청과 서구청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광주경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가 광주시청 등 6곳을 압수수색한 건 어제 낮 1시 반쯤입니다. 광주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간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경찰이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 종합건설본부 보상과 등 6개 부서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광주시가 발주한 산업단지 외곽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록을 좀 밑에서 리스트를 좀 한번 달라. 어느 공사 구간에 애들 보상 관련하고.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광주 산정지구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10여 건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알리기 어렵지만 공무원이나 LH 관계자 등이 연루돼 있는지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전담팀 출범 한 달 만에 광주 지역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범위에 전북을 포함하자 광주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학 담당 장학관과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장 대표 등 5명은 전남대를 항의 방문해 전북대가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범위를 전북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대도 전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는 이와 관련해 전북대가 지역 범위를 광주 전남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에 전남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범위를 광주 전남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41%에서 23학년도에는 62%로 확대됩니다. 광주시가 시의회, 시교육청 그리고 지역 내 17개 대학과 함께 지역 대학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광주시 대학 발전 협력단을 구성하고 지역 대학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인공지능과 자동차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절기성 청명 한식도 다 지나면서 완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청산도에 봄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예전의 청산도의 모습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에서 배로 50분, 해마다 이맘때면 슬로우 걷기 축제가 열렸던 청산도에 봄 기운이 뚜렷해졌습니다. 영화 서편제의 무대가 됐던 당리 언덕바지 유채밭에도 샛노란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길이 뚝 끊겼던 곳이지만 느림과 여유에 목마른 도해지 사람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듯 지난달 말쯤부터 하나둘 찾아오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 봄의 왈츠 세트장 주변에서도 마스크를 넘어 한결 환해진 얼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한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단체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사람이 적으니까는 오히려 여행객으로서는 더 한적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숙박시설도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단체 손님들은 더러 이제 앞전에 코로나 없을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2분씩 주로 많이 와요. 많이 줄었죠. 완전히 줄었죠. 수산물 판매점도 식당가도 코로나19의 그늘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희망을 품게 하는 새봄은 어느새 곁에 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무안공항이 코로나19에 따른 공항 전면 중단 5개월 만에 재주행 운항을 재개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 제주로 출발해 일요일과 목요일 무안으로 들어오는 제주항공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고 이용 상황에 따라 정기선 전환과 증편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공항 재개에 맞추어 전세기 운항 장려금과 단체 관광객 차량 지원금 등을 지급해 공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일부 동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내륙은 20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17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될수록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부 지역은 오후에 구름이 다소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대부분 낮은데요. 나주와 장성 5도로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가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순천과 고흥도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무안 18도, 해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꼭 필요하지만 인구 증감 등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입지 선정 시 권역별 공공기관 숫자와 낙후도, 인구 감소율을 감안해서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임 한국유방암 학회장에 조선대학교 병원 외과 김권천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김권천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조선대병원 암센터장과 대한외과학회, 광주 전남 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영농철, 작은 소피 참 진드기 등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쯔쯔 가무시증이 늘어날 수 있다며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차림을 하고 옷 위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감염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이 최근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협상 결렬로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유권 해석을 통한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양측이 사업 보증금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중앙부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토대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최초의 이마트 점포인 동광주점이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합니다. 이마트는 시설 노후와 쇼핑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지난 1998년 개장한 동광주점의 영업을 오는 28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상무점에 이어서 동광주점이 문을 닫게 되면 광주 지역의 이마트는 광주점 등 3곳으로 줄게 됩니다. 목포의 유달 경기장 부지가 예상가를 훨씬 넘는 액수에 매각됐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유달 경기장 부지를 최고가 방식의 일반 경쟁 공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 예정가인 281억 원보다 3배가량이 높은 936억 7,4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달 경기장은 지난 1987년 건립됐지만 노후에 따라 공인 규격에 맞지 않아서 목포 축구센터 인근에 새로운 목포 종합 경기장을 건립 중입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